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 무려 94.3%가 청산됐죠. 숏에 베팅한 사람이 청산됐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보통 이제 예측을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틀리면 청산되는 거죠. 그 반대 방향으로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무슨 800원대 사기 이름이 재밌죠. 코인왕 존버 킴이랍니다. 자, 이 사람이 법정에서 뭐 혐의를 부인했었고요. 무려 800억 원대 사기 코인이죠. 시세 조정을 했고 또 박 씨는 포도 코인을 발행해서 무려 18,000명으로부터 216억 원을 가로챘다. 제가 이 지금 재판을 지금 받고 있다면 뭐 23년이나 24년 올해였겠죠. 아니면 22년. 실은 가격이 별로 재미없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216억, 800억 원대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안타깝죠. 이 얘기는 나중에 가격 오르면요. 이게 이제 뒤에 공이 하나씩 더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부터 이런 사기패가 나옵니다. 안타까운 건 이거죠. 여기에 누가 투자할까 싶은데요. 대부분 좀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은퇴하신 60대에서 70대 고령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코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주식도 그렇고 이 사기 치는데 이런 데 많이 당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노후 자금이랄지 퇴직금이랄지 뭐 부동산 뭐 판 어떤 뭐 하여튼 자식 뭐 물려줄 뭐 이런 돈들을 갖다가 투자를 하셨다 큰 피해를 보셨다라고 하고요. 여쭤보는 거죠. 이제 뭐 다큐멘터리 보면 인터뷰를 합니다. 왜 투자하셨습니까? 뭐 이거 사기인 줄 모르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나 빼고 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기꾼들도 처음에는 이자를 따박따박 상납을 하죠. 그래야 의심을 안 하고 더 큰 돈을 집어 넣으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투자를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다라고 옆에서 접근하는 분들 되게 많아질 겁니다. 땡땡코인 채굴하는 거, 뭐 지갑 쓰는 거 불편하시죠? 잘 모르시겠죠? 제가 대신 투자하고요. 이자를 따박따박 매달 며칠에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투자뿐만 그럴까요?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 자,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먹잇감이 되기 쉽겠죠. 미리 내년을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사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리스트의 뭐 대표가 이런 얘기하네요. 밈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밈코인이 숫자가 점점 많아질 건데, 자,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뭐 이제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뭐 코인 많아지면 관심도 유동성도 이게 다 분산이 되는 거죠. 좋을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알고리즘 기반의 큐레이션 소위 이제 땡땡 코인이 뭐 페페 코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뭐 단기간에 뭐 100배, 200배 오르면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유튜브로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확 몰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마지막에 했죠. 비트코인은 밈코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밈코인이다. 자, 이 말 동의하십니까? 비트코인이요. 밈코인의 킹이랍니다. 왕이다. 어, 뭐 감히 비트코인을 밈코인에 비유하다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맥락은 넓은 의미로 밈코인을 보시면 전 세계에 이제 순간적으로 유행하는 대유행,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광의로 보면 비트코인도 글로벌 대유행하는 자산 중에 최고의 자산이다. 실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 코인에 뭐 사람들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3월 뭐 중순쯤에서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KBS에서 매일경제죠.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다. 이제 시작입니다. 연합TV 뉴스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다. 지갑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 이제 연합TV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3년 전 상승이랑은 다르다. 이번은 또 다르다. 그러면서
이젠 제도권 편입 계기. 자, 이거 2017년부터 들었는데 아직도 제도권 편입 뭐 좋습니다. 알트코인의 비중은 하락했다. 재밌죠?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으로 우르르 몰려간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밈코인이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가격 상승만으로는 투자가 안 되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자, 비트코인이 밈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요. 제가 지금 몇 개만 찾아봤는데 뭐 KBS,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연합뉴스, IT조선, 서울경제, 전자신문 뭐 이름도 모르는 수십 가지의 매체가 3월 중순에 정말 거의 뭐 100개, 200개씩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라고 보도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사람들이 샀었고 가격이 김치 프리미엄 기억나십니까? 10%가 넘어갔었거든요. 저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확장해 보는 거죠. 상상을 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야 원화 쓰지만 뭐 우리밖에 원화 안 씁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됐건 달러를 많이 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트를요, 좀 이제 시간 프레임을 좀 길게 보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거 가끔씩 한 번씩 보십시오. 2023년, 22년까지는 하락장 정말 최악이었죠. 자, 그랬는데 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해서 가격이 5배 올랐습니다. 이때 1억 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때 제가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3월 중순에 비트코인 1억 시대를 열었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더해보면 5개월, 6개월째 가격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길게 보라고 이렇게 가져왔냐. 23년 1월부터 지금,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대장주죠. 시총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5배 올랐습니다. 쉬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대장주입니다. 무슨 알트코인 뭐 땡땡코인 저 밑에 뭐 100이 200이가 아니라 5배를 올랐으면 쉬어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실은. 이제 뭐 달러로도 제가 한번 가져왔었거든요. 23년 1월부터 24년 3월까지 해서 이제 김프가 껴서 그렇지 달러로 하면 대략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뭐 6개월째 횡보하는 건 비슷합니다. 똑같죠. 어쨌든 4배든 5배든 15개월, 1년이 넘게 이렇게 올랐으면 이 정도의 횡보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김프를 조금 포함하면 한 1억 4천만 원, 뭐 1억 5천, 6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전 세계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까요? 그러면 순간 폭등했다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얼마까지 갈 건, 뭐 1억 5천이다, 1억 7천이다, 그건 제가 모르죠. 조정이라는 것도 지금 이렇게 뭐 저도 5개월, 6개월째 갈 줄 몰랐지만 얼마나 쉬어갈지 이거 사실 잘 모릅니다. 뭐 매크로 거시 경제도 있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 뭐 전쟁도 끝나게 되면 뭐 이제 뭐 조정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10만 달러 됐을 때 살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 급속도로 비트코인 코인판으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우영 우리나라 K뱅크의 은행장이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이제 기자 간담회라고 하던데요. 업비트의 예치금 별도 고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뱅크런은 없을 것. 사람들이요, 그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죠. 업비트 예치금 지금 맡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내 돈 내놔 하면 그 준비 잘 돼 있으신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K뱅크는 업비트와 제휴해서 내년 10월까지만 현재 제휴를 맺었습니다. 은행장은 업비트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추세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업비트 예치금이 K뱅크 전체 예치금의 15%가 넘는다고 하죠.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코인 투자가 근절되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코인 투자가 근절이 될 것 같진 않죠. 지금 법이 들어와서 오히려 긍정적인 제도권 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업비트 예치금은 K뱅크의 대출 재원으로는 한 푼도 쓰고 있지 않다. 소위 말해서 뭐 부동산 PF 한다고 어디 업자 빌려줬다가 돈 떼이는 거 아니냐.
우리 돈 안전하냐 지금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MMF 펀드, 국공채와 같이 유동성 높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야 이거 팔면 바로 현금화가 돼. 그러니까 뱅크런 뭐 올 테면 와봐. 다 돈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생겼죠. K뱅크에서 업비트 예치금의 이자율을 지급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게요. 예치금이 현재 3조 2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로 하면 이자로만 연간 600억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덕분에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덕분에 우리는 2%에 그냥 거기 그 원화를 집어 넣어놓고도 2%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고요. 자, 소상공인 담보대출을 이미 우리는 많이 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이렇게 영업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 10월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가 계약 만료되면 이제 뭐 먹고 사실 겁니까? 이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들이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적인 제휴까지 맺고 있다. 누구랑? 업비트랑. 앞으로도 계속 좋은 파트너십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아니죠. 뭐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 뭐겠습니까? 보통 이제 예대 마진이죠. 그 예대 마진인데 이제 대출도 많이 해서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대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사업자들, 뭐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거에서 돈을 가만히 있어도 잘 벌었던 시절이 과거와 현재입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주 수입원이 뭐가 될까요? 업비트가 그러니까 이제 K뱅크 입장에서의 선택은 코인인 거예요. 업비트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잡고 있는 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사실 K뱅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카뱅도 그렇고요. 전국 우리나라 시중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제휴를 지금 업비트랑 하겠다고 했는데 뭘까요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시선이 현재만 꽂혀 있으면 사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 이더, 현물 ETF 뭐 한국엔 있지도 않죠. 그것만 보고 지금 업비트의 바짓가랑이를 잡겠다? 천만의 말씀이죠. 좀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각종 뭐 예를 들면 탑 10, 탑 20 시가총액 높은 코인 지수로 만들어서 팔고 섹터별로 ETF 다 만든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디파이 펀드, AI 펀드, 뭐 나중에 디핀 펀드 어쩌고 저쩌고 펀드 나와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파생 상품 팔 겁니다. 나중에 뭘 사는지도 은행원도 모르고요. 사는 사람도 모르는 게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대출하겠죠. 송금, 보관, 결제. 코인으로 수수료를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이게 미래죠. 미래 먹거리에 지금 누구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 업비트와 꼭 잡고 가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이 지금 행장님께서 기자 간담회 발표장에서 업비트에 대한 K뱅크의 의존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이것을 굳이 강조합니다. 21년 12월만 해도 59%였는데요. 업비트 사용자가 좀 올해는 45% 줄었고 신규 고객도 감소하고 있다. 왜 감소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재밌죠? 자, 은행의 주 수입원 아까 뭐 대출해서 이렇게 이자 받는 것도 있고요. 쉽게 말하면 예대 마진이거든요. 과거 한 2년간은 고금리였잖아요. 대출 금리 셌습니다.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으로 예대 마진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지난 2년간의 이 금융시장 환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물장사한 거죠.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버는 게 아니고 그냥 금감원에서 이 정도 받아 하면 그 정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금감원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이 요즘 뭐 은행장들 좀 먹고 살기 쉬운가 봐. 너희들 뭐 금리 뭐 엄청 세게 올리더니 뭐 살만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은행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으면 일반 대기업보다 그냥 희망퇴직으로만 3, 4억을 더 줘요.
기존 퇴직금 플러스 3석 이렇게 줄 수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드물거든요. 은행이 이게 가능했었어요. 지난 2년간. 실제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업비트다 비쌉니다.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래소들 바짓가랭이 잡고 도망 못 가게 도장 찍어놔. 우리랑만 그거 팔 수 있게 제휴해놔. 이게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왜 지금 이런 얘기한다? 아, 우리 코인만 그렇게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먹거리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코인만 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욕을 또 많이 드시겠죠. 저는 예전에 은행권에요. 은행뿐만 아니고 뭐 증권사다, 뭐 보험사다 영업을 했어요. 이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물론 더 보수적인 데도 있겠지만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이런 은행권에서조차 지금 뭐에 집중합니까? 코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메카프의 법칙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네트워크, 블록체인, 망의 가치는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 노죠.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가치는 수직으로 꺾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제이미 쿠츠라고 하는 리얼 버전의 뭐 이제 코인 애널리스트입니다. 블록체인 채택이 생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어 1, 레이어 2죠. 자, 이 일일 활성 주소는 이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 숫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용자 숫자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사용자가 285% 늘어났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망의 가치, 네트워크의 이걸 시가총액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240억 달러에서 9,85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쉽게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1, 레이어 2 사용자가요. 1년에 대략 3배 증가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요. 블록체인의 망의 가치, 시가총액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약 1년 동안 40배가 증가한 겁니다. 사용자 수의 제곱에 만큼 증가를 했다면 3배에 아까 보시면 3배였죠. 3배의 제곱이면 9배 증가했어야 맞는데 몇 배 증가했다? 40배. 실제 시가총액은 코인의 이제 그 발행량 곱하기 이제 가격이잖아요. 그 망의 가치가 40배가 폭증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상승장의 힘입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상승장이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가로 열고 예정이다. 상승장은 무섭게 거품이 끼고요. 아마 언론에서 찬양을 많이 할수록 폭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내년 어느 시점에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역김프. 지금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코인 가격이 어디보다 비싸다?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보다 더 비싸다. 이게 코베 프리미엄입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은 원래 우리가 지금 음수를 보는 날이 실은 이 드문 경우입니다. 특히 글쎄요, 이제 음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한국 코인이 더 싸졌다라는 얘기죠. 이런 현상은 언제 나타난다? 불신 랠리 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도 랠리가 나올 수 있죠. 그 전에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발생한 건 지난 10월이다. 지난해죠. 작년 10월이요. 이 시그널 이후에 비트코인이 6개월 동안 2배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불신 랠리 전에 이런 역푸들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거죠. 전 공감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8월 5일 뭐 블랙 먼데이 기억하십니까? 그때 폭락도 있었고요. 뭐 주식도 떨어졌었죠. 코인도 떨어지고 길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죠. 지난 5개월, 6개월째. 그러니까 올해 3월 중순부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전 세계 1위 거래소는 사실 바이낸스입니다. 근데 이게 높다. 김프가 마이너스다. 제가 이걸 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사고 팔 수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서 보관할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디입니까?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관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낸스나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이런 거래소는 우리나라 아직 기관 투자 계좌가 이렇게 열 수 없거든요. 대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바이낸스 특히 전 세계 개미들이 많이 쓰는 거래소입니다. 물론 VC들도 쓰긴 합니다. 여기서 저희 추론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우량 코인을 계속 사 모으고 있는 반면에 개미들은 어떻게 됐다? 떠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겠죠. 상승전 불신 단계다. 동의합니다. 지금 상승하기 전에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상승 나와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disbelief rall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폭등한 다음에 확신이 생기겠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승전 불신은 폭등하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다? 개인 투자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코인 가격 왜 올랐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준에서 비컷했고 중국에서 금리 인하 플러스 돈 찍기 이것을 발표만 했는데 중국 증시가 와 오르면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하는 확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기대감 아닐까요? 기대감이 현실로 되면서 가격이 또 떨어지면 확신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여러 가지 가격, 호재 요소들, 유동성, 이제 코인 규제 명확성 등으로 인해서 가격 폭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은 물 건너갑니다. 제가 혹시 이거 좀 오래 크립토 TV 보셨던 분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올해의 모든 폭락과 조정과 횡보는 뭐다? 매수 기회다.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드렸었죠. 지금 이 기회가 5달, 6달째 이어지지만 실제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저의 어떤 현재 사이클상의 제 생각은요. 우량 코인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선 끝나고요. 갑자기 언론에서 뭘 쏟아낼지 전 벌써부터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또 이제 큰 돈을 쏟아놓으실 분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코인 투자가 좋습니다. 엄청난 기회. 앞으로 3대가 쌓을 돈을 향후 특히 내년 앞으로 5년간 볼 수 있지만 코인 투자는 동시에 투자해놓고 한 달, 2달 지나서 기본이 반토막 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마이너스 70%, 8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념하시고요. 떨어졌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자신과 확신이 있는 코인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